안녕하세요. 지난번 1차 기초 사용자 교육에 이어서 오늘은 소개해 주셨던 대로 중급 이상의 사용자를 기준으로 컨플루언스 활용 방법 소개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자료들은 약간 좀 단순하지 않은 기능들이라 초심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을 소개해서 다음번 앞으로 컨플루언스를 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 이제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랩업하는 개념으로 빠르게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컨플루언스 구조는 글로벌, 여기가 대시보드죠. 글로벌은 대시보드고 스페이스 하위에 페이지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고, 대시보드는 우리가 보다 빠르게 작성된 컨텐츠들을 찾아볼 수 있게 혹은 작업하는 공간을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를 많이 활용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인 업무가 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작업을 할 때는 URL이나 검색을 하는 대신 대시보드에 들어와서 내가 작업했던 것, 그리고 최근에 방문했던 페이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가 자주 접근하는 거라면 꼭 스타들을 표시해가지고 다음번에 방문할 때 가장 빠르게 방문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컨텐츠 늘어날수록 문서를 찾거나 내가 작성한 문서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대시보드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것들은 권한은 말씀드린 대로 되게 다양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급 이상 사용자시니까 컨플루언스 공간을 설계할 때 사용자별로 읽기, 쓰기, 삭제, 첨부, 커멘트들도 모두 다 콘텐츠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 권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한다면은 효과적인 공간 디자인을 할 수 있고요. 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들도 쓸 수 있으니까 을 위한 공간도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콘텐츠 공간 설계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글자 크기는 헤딩, 이 문단 기능으로밖에 글자 크기가 조절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주요한 점은 드로잉을 잘 안 쓰신다 하더라고요. 드로잉은 기능을 계속 안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구매를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 기능을 말씀드렸고, 이런 컨플루언스에서 제공하는 이모티콘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하이라이트 시킬 수 있는 좀 더 멋져 보이고 좀 더 직관적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모티콘을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멘션이라든가 사용자를 멘션하는 것, 그럼 알람이 가니까 페이지 알람이 가니까 멘션 기능을 자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주 쓰는 것들은 이렇게 단축키를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고에딧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비용을 들여서 구매를 하고 계신데 컨텐츠를 DRM 되어 있는 컨텐츠를 곧바로 이렇게 첨부 문서에서 클릭해서 곧바로 오피스 문서 도구를 열고 거기서 세이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 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절차대로 따르면은 조금 더 빠르게 다운로드해서 에디트해서 업로드하지 않고 곧바로 첨부 문서를 클릭해서 에디팅한 다음에 바로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업무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협업은 여러 단계 협업이 있습니다. 협업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보겠습니다.
협업 기능은 크게 이제 코멘트를 함으로써 이렇게 페이지 내에 코멘트를 함으로써 그 코멘트를 열어서 담당자들을 멘션, 골뱅이하고 사람 이름을 했으면 이제 자동 완성되는, 이렇게 해놓으면 이 선택된 영역에 해당하는 컨텍스트를 가지는 이렇게 일감 같은 게 열립니다. 논의가 열리고요. 이 커멘트들은 인베드 인라인 커멘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서로 답글을 주고받아서 나중에 해결을 딱 하면은 요 노란 것이 사라지는, 이렇게 사라지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전체 페이지에 대한 커멘트보다 특정 영역에 대해서 커멘트를 이렇게 작성해 놓으면 이 커멘트를 가지고 협업하는 분들이 페이지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토픽을 내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시간을 줄이면서 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훌륭한 기능이니까 많이들 활용해 주시면 여러분들 업무 시간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기 기능은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 나만 지켜보기 할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스타트죠. 다른 사람들도 여기다 넣어서 권한이 없다면 이제 관리자에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문서 작성한 다음에 페이지에 지켜보는 사람, 여기 지켜보는 사람 관리 기능을 이용해서 홍길동, 김삿갓을 넣어놓으면 이 페이지가 앞으로 변경이 될 때마다 홍길동과 김삿갓한테 이제 변경에 대한 알림이 갈 수 있으니까 매우 효과적인 문서 협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제 이 공유는 이미 쓰고 계실 테니까 링크를 공유할 수 있거나, 여기에 사람 이름을 달아서 커멘트와 함께 보내면 이메일 클릭만 하더라도 특정 페이지로 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좋은 기능 중에 하나고요. 이메일을 보내지 말고 차라리 여기에서 샌드를 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겠습니다. 공동편집 기능은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동편집은 최대 12명까지 한 페이지를 동시에 열어서 에디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커서들이 다 보이니까 서로 에디팅하는 내용들을 즉각 보면서 문서를 완성시켜 갈 수 있는 기능이죠. 네. 대신 이제 단점은 같은 라인을 수정하면 이게 공동편집 라이팅이 안 되기 때문에 라이팅 할 때 이제 약간 불편함이 있으니까 HTML 라인 바이 라인 단위로 이제 서로 다른 라인을 에디팅을 하면은 서로 시쳇말로 쪽나는 경우가 없겠습니다. 멘션 말씀을 드렸고, 네. 페이지 이력 같은 경우에도 잘 쓰고 계실 수 있겠으나, 첨부도 이렇게 문서 이름이 같고 해당하는 하나의 페이지에 업로드를 하면은 드래그 앤 드롭이나 업로드를 하면 버전 관리를 해준다. 이거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따로 어디에 내 저장소에서 버전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업로드 해가지고 버전 관리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페이지 링크를 걸어 놓으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문서가 컨플런스 페이지에 드로잉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굳이 새로운 버전을 등록하고 첨부하고 링크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최신 업로드된 버전으로 페이지에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지 이력은 페이지 간의 diff도 할 수 있고, 복원 그러면은 이 1.1 버전으로 복원하면은 여기에 버전 3으로 1을 버전 3으로 만들어서 이제 카피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고, diff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버전이 잘 기록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페이지를 에디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한 기능들은 복사도 하위 페이지까지 복사를 충분히 지원하니까 각각 다른 페이지 하나씩 페이지를 만들거나 수동으로 페이지를 카피하지 마시고 여러 페이지가 항상 이제 템플릿처럼 복사돼야 된다, 같은 이름으로 복사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래도라도 이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복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능에 이제 만들어낸 이유는 컨플런스는 하나의 공간에는
동일 공간에 같은 페이지 제목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컨플루언스 기능으로 이제 여러 하위 페이지가 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복사를 할 때 자동으로 이름들을 프리픽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접두어를 가지고 혹은 전미어로 혹은 특정 그 문자열을 다른 이름으로 대체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페이지를 같은 스페이스에 복사하는 기능이 있다라고만 이해하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조금 더 여기를 방문해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개인화 페이지 한 번씩 꼭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런 언어 설정은 안 하시는데 내가 이제 삭제한 페이지라든가 내가 삭제했는데 다시 되돌리는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첨부 파일 전체 내가 첨부했던 파일의 목록들을 한꺼번에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인라인 커멘트인데 해소되지 않은 것, 혹은 여러 페이지에 커멘트를 달았는데 저가 참조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페이지를 돌아다니면서 찾기보다는 이 내 공간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작성한 것이라면 혹은 나한테 할당된 인라인 커멘트, 내가 멘션 당했던 커멘트라면은 여기에 방문하셔서 이제 여기에 작업이라는 공간에 와 보면은 해당하는 페이지들이, 여기는 공간 도구인데 죄송합니다. 개인, 여기 와서 작업 이 탭을 누르시면 해당하는 작업들이 또 있고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화된 페이지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주 기본적이라는 게 뭐 이렇게 레벨이 낮다 이런 것은 아니고 자주 써야 되는 기능들을 한 번 더 랩법을 해봤습니다. 오늘 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목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레이블 페이지 그리고 첨부 파일들의 레이블을 활용하는 방법,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좀 뭐라 하죠, 어드밴스된 이제 기능들이죠. 초심자들이 잘 쓰지 않는 기능들에 대해서 방문을 해보고요. 어떤 게 왜 좋은지, 그리고 속성 보고서 같은 것도 확인을 어떤 기능들이 유익한지 방문해보고, 그리고 이제 익서프트 기능인데 발췌에 대한 기능, 이것도 콘텐츠를 많이 생성하는 분들한테는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콜랩스 기능, 이건 좀 자주 안 쓸 수도 있지만 이제 문서를 역시나 많이 생성해내는 분들한테는 꼭 알아두면 좋은 기능이라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스 코드, 혹시나 개발 관련해서 혹은 되게 복잡한 컨텐츠를 특수 기호가 들어가 있는 복잡한 컨텐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이제 양식, 이제 템플릿도 이제 어떤 리더들이나 문서 작성의 리더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그게 의미 있는 기능이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필터 여러분들이 추가 구매해서 사용하는 테이블 오퍼레이션들, 엑셀과 아주 유사한 편의성을 가지는 기능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만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플래닛 말고 이제 지라도 쓰시는데 지라랑 플래닛이랑 연동해서 그 업무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Q&A 혹은 지식을 공유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 기능을 갖고 계신데 그 퀘스천스라는 애드온의 기능을 소개해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맞을 때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컨피 폼이라고 해서 폼을 만들고 이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그 데이터들을 처리하거나 가공하는 애드온도 기능도 갖고 계신데 그 기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입력받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뷰 트래커 이런 기타, 마지막에는 내부적으로 시스템실에서 이제 잘 관리하고 계신 활용 사례에다가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어떻게 컨플루언스를 쓰는지에 대해서 방문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이블에 대한 기능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레이블은 이제 예컨대 인스타그램의 해시 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메타, 옛날에 페이스북의 해시 같은 기능하고 동일합니다. 같은 기능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그 검색을 할 때 조금 더 정확한 검색을 해낼 수가 있고 범위 지정을 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씁니다. 예컨대 서치할 때도 너무 많이 나오는데 내가 특별한 해시태그 같이 레이블을 지정했다면 그 레이블을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를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원하는 컨텐츠들을 검색해 나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페이지에다가 레이블을 추가할 수 있고요, 달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첨부 파일에도 역시나 레이블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봐보면은 페이지에 여기 하위 맨 아래 혹은 그 맨 위에 이제 이렇게 맨 아래가 되겠군요. 컨텐츠가 없어서 여기 보이는데 요 레이블이라고 있습니다. 기존 레이블은 여기에 표현되고요. 왼쪽에 여기 아이콘, 연필 아이콘, 태그 아이콘을 누르면 이제 레이블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넣을 경우에는 이렇게 검색할 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검색할 때 여기 레이블이라고 펼쳐지는데 레이블을 여러 개를 추가해서 검색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하면은 해당 레이블만을 가지는 콘텐츠에서 검색하게 되고요. 검색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페이지 속성 보고서는 이미 이제 좀 이따 할 텐데 이제 이 속성 보고서도 쓸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좀 이따가 이 속성 보고서는 방문해서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특정한 레이블을 가진 속성들 페이지들만 이렇게 필터링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블 삭제는 기존에 레이블 추가했으면 여기에서 이제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X자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안 되고요. 띄어쓰기는 하면은 다른 레이블로 인식합니다. 자, 첨부 파일도 역시나 첨부 파일이 굉장히 많은데 같은 내용들도 이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찾기가 어려우니까 첨부 파일에도 이렇게 첨부 파일의 속성을 누르시면 이제 혹은 여기 태그가 있으니까 태그 아이콘을 누르면 레이블이 나오고 레이블에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레이블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태그, 해시태그 달듯이 여러 개를 추가해놓고 나중에 검색할 때 첨부 파일 검색할 때 역시나 이제 이 레이블을 이용해서 검색하면 보다 정확하다는 뜻은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속성 보고서 아까 위에 이제 레이블 설명드렸는데 조금 순서를 바꿀 걸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속성 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속성 보고서는 어떤 데 이제 용도가 닿냐면요, 여러 페이지 예컨대 고객의 요구사항이 예컨대 항목별로 요구사항별로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가 존재할 때, 그리고 하나의 공간뿐만 아니라 여러 공간을 건너서 이제 작성되어 있는 그 고객 요구사항이 있다 치면은 그 고객 요구사항의 현황 그리고 목록들을 관리하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페이지에 여러 공간에 흩뿌려져 있다든지 여러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을 페이지를 들어가 봐야 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이제 낭비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현황들을 예컨대 최종 결과는 이런 상태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T2라는 공간이 오늘 내용인데 그 발제 계산상 이 정도가 되겠군요. 죄송해요. 이렇게 되겠군요. 이게 이제 속성 보고서인데 이걸 만들어 왔는데 이거를 카피하면서 레이블이 사라져가지고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 10월 5일
일단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저기도 이제 방금 교육 자료도 있는데 2단계가 필요합니다. 속성 보고서는 이렇게 여기 다음에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올 텐데 한번 방문해 볼게요. 첫 번째 단계로 이렇게 그 페이지를 보고서 형태로 리스트 형태로 만들 페이지에 방문을 해서 이제 작성을 할 거니까요. 방문을 해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페이지 속성이라는 여기에 덧셈에 이제 다른 뭐 매크로 해가지고 속성 그래서 이제 보고서나 속성을 누르면 페이지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페이지 속성 이제 삽입을 하면 빈칸을 놓고 그냥 삽입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런 테이블을 하나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블은 이제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끔 페이지의 특성에 맞게끔 이런 페이지 속성에다가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예컨대 이런 테이블을 추가하는 거죠. 이제 가로로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세로로 만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 안 좋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헤딩을 알려주고 헤딩을 세로로 잡아주고 여기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반응형으로 하셔도 되고 고정폭으로 한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냐면 이제 이 페이지들 보고서 페이지에 사용할 이제 목록에서 나올 표출될 내용들을 씁니다. 물론 표출되지 않고 히든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으니까 원하는 정보들을 쭉 입력을 하게 됩니다. 해놓고 이제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보들은 최상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이렇게 이게 이제 속성 보고서입니다. 여러 페이지에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요. 이렇게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만 있으면 의미가 없을 테고요. 여러 페이지에 이렇게 뭐 적어도 수십 개 혹은 뭐 여러 개 그리고 공간도 여러 공간에 이렇게 나눠져서 페이지들이 작성됐습니다. 이런 페이지들이 몇 개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눈에 직관적으로 알아내기 위한 방법들로 쓴 이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이지에는 속성이라고 어떤 특성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우리는 이제 보고서를 추가하는데 보고서는 추가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여기도 이제 단축키 해놨는데 아까는 클릭으로 했으니까 이제 보고서 뭐 이렇게 치면은 몇 개가 나오는데 우리는 속성 보고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기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가 테슬라만 보이고 싶다. 혹은 2022년 것만 보고 싶다. 태그를 달아놨으면 레이블을 달아놨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현재 공간에서 혹은 이걸 지우면 모든 공간에 있는 것을 가져오거나 여러 공간에 있는 것을 취합할 수 있겠죠. 그럼 되게 파워풀한 라이브하게 이제 검색이 자동으로 되니까 되겠죠. 그리고 표시할 열도 아까 이제 제목 뭐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잠시만요. 페이지를 하나만 더 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속성 페이지에 고객, 날짜, 기능, 상태 이렇게 4개를 했는데 3개만 이 목록에 보이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객, 날짜, 기능만으로 구성하고 싶다. 클릭했는데, 네. 근데 고객, 기능, 날짜인데 상태는 없애고 싶다라든지 날짜를 없애고 싶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여기서 보고서 이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옵션에 여기다. 그러니까 이제 제목은 방법이 없어요. 이걸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타깝게 제목은 그대로 나오고 제목은 이제 페이지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시할 열에다가 고객과 커마 뭐 상태만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커마해서 해놓으면 이것들이 미리 보기 해볼게요. 그러면은 고객과 상태 제목은 페이지 제목이니까 이렇게 이제 바로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보는 많이 필요한데 노출할 때는 이렇게 핵심만 노출하고 싶다. 왜냐면 많이 나오면 페이지가 길어지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고 각각의 정렬도 할 수 있고 역으로도 할 수 있고 댓글, 뭐 좋아요 숫자가 많은 그러니까 표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는 없을 테니까 댓글 수도 없겠네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나오는 개수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옵션들을 주어 놓고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해놓으면은 바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원하는 페이지들이 레이블을 가지는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매우 직관적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레이블, 그러니까 페이지 속성과 레이블 기능이 합쳐진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속성 괜찮습니다. 이런 항상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컨텐츠가 많아지거나 혹은 연차별로 뭔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들을 오래만 보고 싶다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서프트 기능인데 이게 발췌 기능입니다. 발췌 기능의 용도는 어떨 때 쓰냐면 핵심 그 컨텐츠를 참조할 때 씁니다. 링크를 해놓으면 링크로 점프하기 전에는 이동하기 전에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발췌 기능은 굳이 페이지를 이동하지 않고서도 해당하는 페이지의 내용들을 뽑아다가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예컨대 요 발췌 원본이라고 해서 원본 페이지에 이렇게 여기는 다른 데서 쓸 수 있게 내가 정의를 하고 요거는 내가 쓸 거야, 혹은 이거는 예컨대 내 전문 영역인데 기술적인 부분이다, 아니면 업무 영역인데 요거 정의해놓고 다른 데서 쓰십시오. 대신 왜냐하면 이게 자주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내용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컨텐츠인 경우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걸 가져다 발췌할 원본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발췌를 하는 곳, 실제로 이제 가져다 쓸 곳은 어디가 되든 상관은 없겠죠. 어디가 되든 같은 공간이어도 되고 다른 공간이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권한은 보는 사람, 발췌를 작성하는 사람 말고 보는 사람이 권한이 없으면 이 영역이 표현되지 않겠죠. 그래서 권한 문제는 없으니까 알아서 해주니까 굳이 요거는 내가 발췌를 해놓으면은 이렇게 안 보여야 될 사람들한테 보이나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원본 권한에 따라서 컨텐츠가 보이고 안 보이고 하니까 권한은 이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췌할 곳에서는 이렇게 발췌를 해내가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빠르게, 시간이 많이 들지만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발췌 기능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췌 원본에서 여러분들 해보셔도 됩니다. 개인 페이지나 여기 와서 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췌할 곳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영역을 지정하셔도 되고 여기다 그냥 클릭하시고 이제 숏컷 있으니까 숏컷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발췌해 놓으면은 되거나, 이제 외우기 귀찮으시잖아요. 이제 다른 매크로 눌러가지고 잘못했는데 발췌라고 찾으시면 발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발췌라고 누르면 이제 이렇게 매크로가 열리죠. 우리는 여기다 이제 이미지, 그림도 괜찮고 뭐든 가리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발췌라고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이 영역들은 이제 발췌 당할 영역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기본 기능은 한 페이지에 2개 이상의 발췌를 사용할 수가 없으세요. 이제 이게 만약에 꼭 진짜 많이 필요하다 하면 관리자하고 상의를 하셔서 애드온이 있으니까 그렇게 쓰면은 한 페이지에 2개 이상의 발췌 원본을 지정할 수가 있으세요. 얘가 아이디로 가지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췌를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것들을 어떻게 쓰시냐면은 발췌를 이제 가져다 쓸 곳이죠. 그래서 쓰는 곳은 여러 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역시나 발췌 포함 이번엔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발췌라고 찾으면 발췌 포함 이렇게 매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췌 한 페이지 를 찾습니다. 예컨대 발췌 원본이 있는 페이지들이거든요. 그래서 발췌 저가 이제 뭐라고 썼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걸 클릭해서 넣으면은 누군가 이제 여기를 발췌해 놓으셨어요. 정의를 해 놓으신 게
나오죠. 저는 발췌 원본이라고 여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패널 제거 뭐 요거는 어떤 이렇게 나오냐면 이렇게 발췌 원본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걸 꼭 표시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우리 이제 뭐라 하죠? 논문 표절 이런 것처럼 확실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감싸기를 이제 해놓으시고 이제 요거는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어. 심미적으로 안 좋아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놓으시면은 이제 발췌됐던 내용이 여러 페이지 내용도 괜찮아요. 가능하겠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원본에서 변경을 하면은 이제 발췌된 것도 당연 변경이 되겠죠. 권한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저가 여러 페이지에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페이지 내용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제 변경 내용이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점이 크게 조직의 문서 관리 시스템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발췌 기능 말씀드렸고요. 일부 이제 페이지 접기는 이 스탠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 기능을 펼치기 이렇게 하면은 페이지가 많을 경우 혹은 여러 이제 이거는 엄청 중요한 것은 아닌데 부가 설명, 뭐 첨부 뭐 페이지가 됐든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접기 아예 안 만들었네요. 너무 간단해가지고 안 만들었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너저분하게 콘텐츠를 만들지 않고 이제 접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접어놓으면 이렇게 페이지가 이제 정보를 쓰고 부가 기능이 쫙 따라온다 그러면 부가 설명들은 이렇게 펼치기를 해놓고 펼치기 안에다 넣어놓으면은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렇게 클릭하면 펼쳐지고 다시 클릭하면 접어집니다. 이런 기능을 쓰면은 문서를 깔끔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면서도 부가 정보도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펼치기 이렇게 펼치기 클릭하면 이렇게 내용들이 요거 이제 펼치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펼치기 하면 쫙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 기호를 많이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코딩 하시는 분들은 밑에 이제 코드 매크로를 쓰시면 되고 좀 이따 방문을 해볼 거예요. 이거 이제 그러지 않고 내가 그렇게 많은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일부 한 줄만 특별하게 특수 기호가 들어간다 이렇게 막 이상한 문자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컨퍼런스가 자동으로 멘션이 된다든지 날짜 뭐 입력이 된다든지 되게 복잡한 매크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은 이 라인들을 이제 이 라인들을 이제 아이고야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아랫부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는 제목이라든가 이 영역은 문단인데 뭘로 선택하면 되냐면 사용자 정의로 이렇게 사용자 정의로 선택해 놓으면 이렇게 어떤 그 매크로들이라든지 스타일들이 먹지 않는 아주 깔끔한 상태로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특수한 기호들이 이제 먹지를 않아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 끝나면 이제 엔터를 치면은 다시 얘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로. 그러면 여기에는 뭐 예컨대 날짜 같은 걸 넣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기다가 다시 문단으로 해놓으면은 이렇게 이런 이제 매크로나 혹은 이제 뭐 이런 일반적인 편집 기호들, 편집 기능이 다시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이 많거나 여기저기 막 특수 기호가 들어가 있거나 소스 코드를 개발하시는 개발자분들은 참조해야 될 내용들이 이제 많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코드 블럭이라는 매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약으로는 이제 코드 이렇게 쓰면 이제 코드 블럭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써놨는데 더블 클릭하면 이제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쓰거나 접어놓을 수도 있거든요. 콜랩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테마들도 자기가 원하는 테마들 혹은 그 번호를 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접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특수 기호를 이제
여태까지는 괴로웠는데 편하게 쓰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설명 옵션에 대한 코드에 대한 옵션을 정리해놨으니까 잘 이해가 이게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위 페이지 기능은 하위 페이지가 여러 단계 하위 페이지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내가 이제 근데 써놔서 참조용으로 링크를 걸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가 이제 잘 안 쓸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기능이냐면 개선사항 요거에 보면 이렇게 하위에 2001년, 2002년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제 하위 페이지를 자동으로 추가되면 알아서 목차처럼 목차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위 페이지 기능도 이렇게 매크로로 있으니까 하위 페이지라고 쓰거나 혹은 여기에 덧셈해서 더 매크로 찾아서 하위 페이지를 하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간단하진 않고 되게 풍성한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써놨는데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상위 페이지를 여기가 아니라 다른 페이지, 다른 공간은 안 되는군요. 이 공간에 다른 문서에 있는 하위 페이지들을 내가 가져와서 표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검색을 해가지고 해당한 페이지를 발췌에 뭔가 있겠죠? 발췌 활용? 요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내 페이지 하위가 아니라 다른 페이지의 아래에 있는 하위 녀석들을 하위 페이지를 가져와서 표현하는 기능이 당연히 있고요. 이렇게 하위 단계도 이제 몇 단계를 표현할 여기 비워놓으면 됩니다. 수를 몇 개 비워놓으면 이제 알아서 개수가 나오고요. 하위 단계도 하위에 다시 하위 페이지도 이제 몇 단계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하이라키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겠습니다. 이제 정렬 기준도 이제 생성 날짜, 타이틀 이런 걸로 이제 하고 역순으로도 지정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컨텐츠는 나를 위한 컨텐츠는 거의 적어요. 대부분 다른 분 나는 한 번을 작성하지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읽는 오디언스를 위해서 배려를 해주면 좋은 컨텐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컨텐츠 액세스 하시는 분들을 배려를 해놓는 게 이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000번 액세스 되면은 그게 1초씩 혹은 한 3초씩만 느려지거나 단축을 시킬 경우에는 이게 이제 3000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꼭 배려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편하게 내 글을 읽을 수 있을까? 빠르게 정확한 내용을 접속할 액세스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만들어주면 좋은 파트 팀 조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하위 기능이 있고요. 하위 페이지 표시 기능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옵션들은 나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있는데요. 요건 이제 모든 사람이 쓰는 건 아니고 좀 내가 좀 헌신,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찾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템플릿을 작성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걸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이해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유사한 예컨대 회의록을 쓰는데 기본으로 제공되는 회의록은 우리 팀에게 맞지 않아 혹은 우리 프로젝트에 맞지 않아 계속 회의록을 쓰는데 나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토픽이 생길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막 양식을 그 헤딩이 이제 제목이 계속 써야 되면 이제 들쭉날쭉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있고 두 번째는 매번 들쭉날쭉 안 하게 항상 정형화된 양식을 형식으로 쓰려고 노력할 경우에는 이제 노력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제공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이렇게 공간에 특화된 양식, 특화라는 게 특정한 공간들에서 보이게 할 수 있고요. 양식을 만들 때 혹은 글로벌한 우리 회사 전체에 쓰는 양식이야 라고 회의록인데 우리 회사 전체 회의록 일컨대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보고서라든가 이런 보고서는 C레벨 보고서는 이걸 써주세요. 혹은 월간 보고서는 이
양식을 써주세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양식을 만들어서 글로벌하게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양식 만드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만들기 쉬운데 그 공간 관리자 기능이 권한이 있거나 글로벌엔 당연히 이제 시스템 어드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간 도구에 가서 이제 내용 도구 정도 가면은 이제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양식 만들기 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은 이제 템플릿이라고 있죠. 방법은 이제 일반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무엇이 좀 더 있냐면은 근데 배경 이렇게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라고 이제 할 경우에는 이렇게 제목이 이제 배경으로 해놓고 뭐가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죠?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그 가이드죠. 요청에 이렇게 가이드를 해놓으면은 이제 어떤 특성이냐면은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미리 보기 하면은 배경에 이제 요게 실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요거를 이제 저장해 볼게요. 진짜.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서 만들기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점점점에 이제 프로모션을 안 해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프로모션을 승격을 해놓으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얘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프로모션을 해놨으니까 여기에 T2 이렇게 프로모션 찾지 않아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다음번에는 아예 맨 처음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배경은 이렇게 없어지죠. 자동으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집니다. 혹은 제가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뒀어요. 배경을 그대로 두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프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이제 저장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 밑에 라인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양식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작성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아, 이 양식은 이런 내용을 쓰게 되어 있으니까 써주세요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일반 문서하고 다른 일반 문서 작성과 이제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는 이제 변수 사용이 있는데 그냥 알아만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게 변수 사용이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보여드릴게요. 양식 기능에서 죄송해요. 정신을 제가 팔고 있어가지고 양식 넣을 때 이제 이렇게 타이틀에다가 뭐 골뱅이하고 요게 새 변수 만들기를 한다든지 달러로 시작해서 영문으로 이렇게 이름을 써놓으면 이제 어떤 변수가 돼요. 변수가 지정돼서 이 변수를 요런 데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제 장점이 있냐면은 요렇게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양식을 만든 다음에 이 양식으로 이제 만들기 하면 아까처럼 이 양식을 지정하고 이제 우리가 new 점점점 해가지고 T2로 양식을 만들 때 이렇게 변수를 지정해 놓으면 두 단계가 생겨요. 한 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변수를 지정했으니까 변수를 입력하게 이렇게 나와요. 프로덕트 이름, 제품 이름 이렇게 쓰고 요청일을 쓰면은 우리가 참조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아까 참조를
여기서 입력을 받았으면은 여기서 입력 받는 건 아니고 이제 변수가 있으니까 변수 2개 입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다도 이제 치환이 되고 이름으로 제품 이름으로 치환이 되고 이 변수 이름이 여기 치환이 되고 날짜도 치환이 돼요. 이렇게 이제 양식을 통해서 만들게 할 때 변수가 있으면 입력을 받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입력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첫 번째 단계는 입력을 하고 다음 누르면은 이제 양식 기준으로 이렇게 아이폰 앱이라고 입력을 했다라는 전제에 아이폰 앱 요구사항 이렇게 나오고 날짜도 요청일도 여기도 치환이 되고 요청일도 치환이 돼요. 이렇게 이제 변수 기능 2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양식에는. 그래서 이 양식을 공간에다가 만들어주거나 글로벌하게 만들고 특정한 공간들에게 이제 파퓰레이션 이렇게 쓸 수 있게 지정을 해주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정형화된 정확한 그 정보가 기입된 상태로 문서들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양식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써야 되겠다 그러면 굉장히 그 직관적인 그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거나 뭐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가서. 그래서 양식 기능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 필터. 요거는 기본 기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셔서 이제 돈을 들여서 애드온을 구매를 해서 쓰시는 기능이에요. 요건 이제 테이블을 쓸 때 매우 유익한 시간을 많이 엑셀로 갖고 오지 않더라도 쓰는 기능이고요. 엑셀은 나만 보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 하려면 여러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이래야 되는 이제 기능은 파워풀하지만 오히려 협업할 때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공유된 영역에 입력을 해놓고 여러 사람이 고치거나 한 번 고쳐서 여러 사람이 링크로 참조를 할 수 있게 해놓으면 그 생산성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그 디스크에 저장을 하는 타입 컨텐츠를 쓰지 않고 클라우드 내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생산성의 차이가 나니까. 자, 그래서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은 얘는 이제 프랙션 패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필터링 기능이 있어요. 얘는 일반적인 이제 그 컨플루언스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테이블에는 이제 이렇게 클릭하면 이제 소팅 정도의 기능만 있거든요. 합산을 해준다든지 혹은 얘를 엑셀에 필터 있지 않습니까? 요거 눌러서 하면 구글만 나오게 하고 싶다든지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추가 기능으로 되어 있는 요걸 쓰면은 여기에다 필터를 좀 이따 같이 볼 텐데 필터를 넣어서 이제 뭐 분류만 따로 구글만 있는 분류하고 근데 캠페인도 설치 있는 캠페인만 하고 이런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기능을 쓰면 필터뿐만 아니라 이제 필터만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필터는 이제 3가지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분류가 있었습니다. 아까 저거 이제 샘플 테이블에 분류 컬럼이 있습니다. 분류 컬럼에다가 우리 저기를 해놓으면은 필터를 해놓으면은 어떤 필터 엑셀의 필터예요, 그렇죠? 잠시만요. 필터를 해놓으면은 건데 필터를 해놓으면 여기 필터가 이제 옵션이 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필터를 클릭하면 구글 컬럼 중에 구글만 요것이 필터지 않습니까? 그죠? 비용, 캠페인의 종류도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안타깝지만 소셜 미디어 그러면 없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필터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엑스하면 나오겠죠. 여기 필터 기능이에요. 그래서 필터를 여기 헤딩에다 넣는 필터가 있고 헤딩에 넣는 필터 옵션이 있고요. 여기 first in header 이거 이제 헤더에 넣는 거고 필터 액션 패널이라고 해서 이 친구들이 만든 기능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윗부분에 이렇게 아예 윗부분에 필터가 명확하게 나와요. 현재 뭐가 선택됐고 이렇게 나오는 기능이 이제 필터 액션 기능이고 옵션이고 마지막으로 히든 필터라고 해서 필터가 뭐가 적용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알게 하고 싶지 않을 때 아예 편집 기능에서 그냥 이렇게 편집 기능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제 아까 그 메뉴가 나옵니다. 우리 히든 필터를 해놓고 필터에다가는 구글만
분류에 구글만 이렇게 아이고 죄송해요. 애들을 해야지 되죠. 이제 구글만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거는 선택해놓고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은 사람들은 이게 필터가 뭐가 적용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는 이제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거를 내부에서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알면 오히려 불편하고 업무에 방해가 되니까 우리가 로 데이터는 많지만 일부 데이터를 꺼내서 업로드를 해놓는 거죠. 이 장점은 이제 계속 데이터가 바뀌면 바뀌면 라이브하게 업데이트가 되겠죠. 엑셀은 다시 배포해야 되지만 이런 기능이 이제 있다. 그게 요 옵션들이다. 특별하진 않고요. 요 옵션 한번 봐볼까요? 리프레시. 요 위에 명확하게 이 필터가 여기에 적용됐고 이 필터를 사용하면 이제 사람들이 다 바꿀 수 있겠죠. 여기 이제 필터 액션 기능이 되겠고요. 헤딩은 아까 헤더 기능이고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되게 편리하게 이제 테이블 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이제 가시화 기능인데 예컨대 얘가 미리 보기 해볼게요. 그러면 이 데이터 똑같은 데이터가 이렇게 그 도넛 차트라고 합니다. 그죠? 도넛 차트로 요 곳이 나와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뭐 엑셀 비슷한 기능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봐보면 똑같이 이제 애드 해가지고 테이블 필터 애드 한 거예요. 요거 찾아서 테이블 필터에 이제 옵션으로 이제 뷰 옵션을 준 겁니다. 그래서 뷰 옵션을 줘놓고 이 안에다가 테이블을 넣고 이제 이 필터에 필터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거기다가 이제 죄송해요. 죄송해요. 필터 제가 클릭을 잘못했습니다. 가시화 여기 필터를 제가 이제 필터링도 하고 가시화도 해야 될 경우에 이렇게 이제 필터부터 하고 싶어서 저거 일부러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필터링해서 그것만 가시화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되게 많겠죠. 그래서 테이블 필터 그대로 넣고 여기 덧셈 눌러서 제가 넣은 겁니다. 아니면 외워서 넣거나 다른 매크로에서 이제 테이블 필터를 찾아서 넣고 그다음에 하나 더 넣었어요. 제가 찾아서 넣은 게 뭐냐면 차트 폼이라고 해서 여기 덧셈에서 이제 차트 폼을 찾아가지고 차트 폼을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테이블 우리가 데이터를 가공할 테이블을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넣어놓고 타입은 이제 뭐 파이도 되겠죠. 그래서 미리 보게 해보면 이제 파이로 바뀌겠지만 그래서 파이 차트는 이제 도넛이나 아니면 바 차트나 스택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개 지원하니까 특성에 맞게끔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레이블을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요 몇 퍼센트를 할 거냐 요걸 기준으로 했죠. 레이블이 구글, 블로그, 메타 이렇게 나왔는데 예컨대 캠페인 유형으로 하면 이제 다른 게 나오겠죠. 레이블을 이제 캠페인 유형으로 했다 요걸 없애고 그러면은 이제 캠페인 유형으로 이제 레이블들이 나오겠죠. 바뀌겠죠. 그죠?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었어요. 네. 캠페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 비용이라는 컬럼을 이제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비용이라는 이게 밸류니까 밸류들 이렇게 해서 가시화를 할 수 있다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가시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정리해 보면 필터링을 필요하다면 필터 넣고 아니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차트 넣으면 되겠죠. 넣고 테이블 내가 쓸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선택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잡아서 밸류를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 바나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이 어떤 거냐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특정 피벗을 잡아서 합을 낸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그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합을 낸다든지 뭐 개수를 카운팅한다든지 이런 게 피벗 테이블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나름 분석할 때 쓰는 기능이에요. 그런 그 분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피벗도 비슷해요. 아주 어떤 컬럼을 이 컬럼 중에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럼 기준이 이제 안 바뀌겠죠. 이렇게 기준이 잡히고 그다음에 이제 컬럼 레이블은 그러면 내가 가공해서 분석할 내용을 이렇게 잡고 그럼 어떤 걸 하고 싶냐. calculated 컬럼에 이제 덧셈을 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카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컬럼 이렇게
카운트 이렇게 썸 말고 리프레시해 보면은 카운트만 되겠죠. 이렇게. 블록은 한 개, 토탈 몇 개.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필터를 넣어서 이제 필터링 하면은 역시나 요 필터링 된 결과를 가지고 이런 피보팅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피봇, 컬럼 유형 이런 것들을 일단 선택 세팅을 여기 같은 거죠. 그래서 오퍼레이션은 카운팅 하면 되고, 근데 카운트 말고 아까처럼 썸을 하고 싶다 비용을 그러면은 여기는 아까 이제 카운트였지만 이제 합이 나오겠죠. 하나 더 피봇이 이렇게 해서 컬럼이 연결됐어요. 이제 보기 흉한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기 흉해서 제가 이제 하나만 표시했는데 이렇게 합도 나오죠. 이렇게 뭘 기준으로? 피봇이니까요. 여러분 자, 요걸 구글에 두 개가 있었으면 두 개를 합을 해서 4,690원 지출을 했다.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요거를 나 혼자 계산을 빡시게 할 경우라면 엑셀을 쓰시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 라이브하게 데이터를 보여주고 싶거나 아니면 이걸 변하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입력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싶을 때 내가 인사이트를 갖고 싶을 때는 이런 피봇 기능을 이용해서 쓰시면 매우 간단하니까요. 클릭 몇 번으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좋고, 더 장점은 데이터가 변하면 라이브하게 변한다. 링크를 걸어놓으면 이걸 이제 다시 편집하지 않고 참조를 해낼 수 있다. 이런 기능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변환 기능이 또 있어요. 하나의 애드온이 네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두 개의 테이블을 합하는 기능, 그리고 하나의 테이블을 쪼개가지고 여기는 이 기준은 A라는 테이블로 만들고 여기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데 분류 기준으로 캠페인 유형을 따로 뽑아서 하나를 만들고, 혹은 분류 기준으로 시작일 완료일을 해서 한 테이블 따로 만들 수 있어요. 테이블 스플릿, 분리하는 머지와 스플릿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외우지 않고 여기서 클릭해서 테이블에다가 입력하시면 요 헤딩, 필터, 가시화, 스플릿 혹은 멀지 변환 기능이 돼요. 여기 필터, 피봇, 가시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갖다 이제 들이대면은 마우스 오버 하면은 이제 풍선 도움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모아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드는 이렇게 옵션이 생겨요. 그래서 두 개, 세로를 이렇게 로를 합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개 로를 하나로 이렇게 더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개를 합할 것인지, 아니면 쪼갤 것인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이제 두 개가 합쳐진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요. 예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닫게 해볼게요. 왜냐면 끝이니까. 그러면 두 개의 컬럼 테이블이 하나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합쳐져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원래 오리지널은 안 나오죠. 그게 이제 장점이니까. 물론 이제 옵션에 보면은 두 개를 다 표시하는 옵션도 있으니까 이제 로 데이터도 표시하고 결과도 표시하는 게 적절한 컨텐트는 옵션을 주면은 로 데이터 두 개의 테이블도 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적절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지라 연동 기능인데 쓰는 분이 많지 않다고 휙 지나가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런데 지금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지라를 통해서 쓰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안 쓰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멋진 기능이 있으니까 나도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제공 기능이 이제 컨플루언스와 지라를 연동해서 조금 더 빠르게 지라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혹은 지라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뭔가 데이터를 라이브한 데이터, 지금 파워포인트로 가면 이미 데이터가 죽어 있다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조직은 라이브한 데이터를 써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라이브한 데이터 쓰려다 보니 지라를 막 방문해서 일일이 내가 뭔가를 봐야 되면 이제 시간이 낭비스럽거나 익숙하지 않아서 싫어하는
방문 아예 안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제 컨플루언스의 장점은 글로 이렇게 막 트리도 나오고 이러니까 되게 사용자들에게 친숙해요. 지라처럼 막 딱딱하지 않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라이브한 데이터를 컨플루언스에, 지라에도 이런 기능이 있지만 컨플루언스 페이지로 이렇게 제공하면 나름 분석하는 분들, 그러니까 리더들에게 디시전을 하기 위해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쓸 수 있다 하면은 이것들을 내가 결정하는 권자가 아니더라도 결정 권자에게 보다 현명하고 명확한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한 로그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내에 이렇게 제가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내에 여기 넣었군요. 몇 개의 콘텐츠가 있는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지라하고 컨플루언스가 연결이 되거든요. 콘텐츠가 이제 두 개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컨플루언스만 이렇게 지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링크되어 있다면 지라에 가도 컨플루언스 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어요. 클릭하면 바로 점프가 돼서 이제 요청사항의 원본이 뭔지, 배경이 뭔지를 이해할 때 이제 도움이 되죠. 좀 사적을 붙이면은 지라는 일정 관리를 하기 위한 명확한 오너십이, 어사인이, 기간, 시스템에 어떤 시스템을 위해서 개발되는지 이런 스타트, 엔드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들였는지 중요하지를 관리할 때 유익하고, 컨플루언스는 배경이 뭔지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효과적인 지라와 컨플루언스 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컨플루언스에는 글로써 기술되는 것이라면 컨플루언스에 작성을 하는 게 좋고요. 지라는 그러면 컨플루언스에 링크를 걸고 가능하다면 필터를 할 수 있는 것들 둘 다 돈을 들였다면, 지라에는 필터링을 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지라에 이제 기술을 커스텀 필드 같은 필드를 넣어서 생성해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필터를 한다는 얘기는 인사이트를 얻고 담당자를 지정하고 날짜를 지정하고 이런, 그래서 오버듀가 기간이 넘어나면 알람을 받고 이런 것들은 컨플루언스보다는 당연히 지라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글로써 배경이라든가 글, 그리고 디자인 이런 것들은 지라에 그거를 첨부를 한다, 파일을 첨부한다, 그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고, 파일 첨부 같은 것도 가능하다면, 물론 에러에 이제 뭐 사진 같은 거는 지라에 가야 되겠지만 요구사항이라든지 요건의 로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 컨플루언스에 넣고 페이지를 지라와 링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주 간단한 이 원칙만 지켜주시면 지라 컨플루언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뭐 죽도 밥도 아닌 그 상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라를 활용하면은 이제 이렇게 한 페이지를 해서 특히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거나 혹은 유지보수 프로젝트, 어떤 시스템들의 유지보수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인사이트를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더 넣어야 되는지, 좀 이상하다, 뭔가 분석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리더들이 금방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쭉 그로잉을 한다든지 문제점들이, 혹은 커스터머 이렇게 불만들이 이렇게 쌓여 올라가는 게 평소하고 다르다 그러면 지라를 들어가 보지 않더라도 프로젝트에 가서 이제 이렇게 클릭만 쫙 해보면은 그렇구나, 이게 우리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에다가 요약 정보들을 이렇게 가시화를 해놓으면 좋겠고요. 2차원 같은 경우는 필터를 이미 일일이 만드는 게 아니라 X축, Y축을 우리가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두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이트도 얻지만 디테일하게 한번 봐보자 그러면 클릭만 하면 해당 내용이 쫙 나오죠. 혹은 이렇게 합돌 때 역시나 클릭하면은 해당 내용을 바로바로 하나하나 인덱스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을, 이건 샘플이고요. 굉장히 많으니까 이렇게 가능한 가시화해서 인사이트를 빠르게 얻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이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내용들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요게 이제 의미가, 가치가 더 큰 것은 리프레시하면 지라에 있는 내용들을 바로바로 갖고 와서 다시 그려주니까 실시간 데이터라는 게 중요하죠.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기를 권장하고요. 가능하다면 높은 레벨일수록 더. 그리고
지라 이슈 연결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요 하나의 어떤 영역에다가 여기는 그냥 쭉 나온 것이에요. 요건 뭐 연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가시화 해주는 거죠. 요거는 실제로 컨텐츠의 특정 영역을 지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이 기능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놓으면 지라에도 자동으로 링크가 생기고 컨플루언스도 링크가 생기고 이럴 수 있다. 그래서 보다 효과적으로 아까처럼 컨텐츠를 이제 지라에는 지라스를 온 것, 지라에서 관리하는 것만, 컨플루언스에 관리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컨플루언스에 페이지가 이동돼도 그 링크는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그다음에 퀘스천인데 FAQ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FAQ는 이제 임의적으로 관리되는 거잖아요. 많이 질문된 거를 누군가 요약해서 정적인 페이지들로 운영되는 것이고 이제 커뮤니티 같은 개념이 이제 퀘스천스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 영어로 한글로 질문이라는 건데 질문을 가보면은 이제 무엇이 어떤 때 용이하냐면은 이제 자주 하는 질문들 에 대한 답변들을 임의로 누가 처음에는 한두 건 달지만 이게 시간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질문하면서 자동 완성으로 이렇게 이제 기존에 나왔던 답변들이 나와요. 질문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다시 만들지 않고 기존에 이제 업력이 쌓여가면 지식들이 쌓여가면 답변들이 나한테 딱 꼭 맞는 것들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확률들이 그죠. 그래서 셀프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질문 하나 만들어지면 누군가 또 질문이 막 답변 안 되고 있으면 곤란하니까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암암리에 이제 우리나라 세금 쓰이듯이 나쁜 데 쓰이듯이 쓸데없는 데 쓰이듯이 우리 조직의 시간들도 의미 없는데 효과적이지 않은데 누락되는 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들보다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그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답변으로 오니까 좋고요. 그게 이제 살아 움직이려면 가능하면 이제 질문도 좋아요를 많이 구글, 유튜브 좋아요 하듯이 이렇게 그러면 의미 있는 질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질문 자체도 나도 그런 그런 동일한 증상이 있었어. 혹은 동일한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히트율도 높아지고 이제 좋은 컨텐츠들이 정제가 됩니다. 그리고 답변도 역시나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나 이제 답변도 보팅을 하거나 혹은 명확한 답변이 아닐 수 있잖아요. 논의 같은 거 근데 0과 1 이런 게 아닐 경우에도 이제 여러 사람이 모아서 답변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옳은 경우에는 그 이제 확실한 답변으로 이렇게 채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집단 지성으로 여러분들의 복잡한 문제나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기 하면은 이렇게 퀘스천 누르면 이런 게 열립니다. 이렇게 페이지가 열리는데 거기다 새로운 질문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슷한 질문, 키워드를 가지고 비슷한 질문들을 찾아내주고요. 여기 제가 지워놓은 거는 이제 그 공간 같은 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특정한 공간에 대한 질문으로 그러니까 예컨대 지식 창고가 여러 군데가 있다 그러면은 너무 많이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내로하게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제 공간의 질문을 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간마다 질문 영역을 줄 수 있고 질문을 바로 하면은 이걸 지정하지 않으면 글로벌 공간 어딘지 모르겠어 그냥 찾고 싶어 그러면 공간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질문에 한자 쳐내 가면은 키워드로 이제 해주고요. 질문이 적당한 게 없으면 이제 실제로 질문을 만들어야 되겠죠. 질문을 만들고 꼭 주제를 선택해서 주제가 없으면은 이미 있는 주제 중에 선택하고 새로운 주제야 그러면은 예컨대 온보딩처럼 주제를 클릭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예컨대 지금처럼 온보딩이 이렇게 태그가 되어 있죠. 그럼 나중에 설치할 때도 주제부터 이제 찾아낼 수가 있겠죠. 주제로 내로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할 때 자동으로 답변을 해준다. 질문 주제가 너무 많거나 이거하고 유사한 잘 관리해 놓으면 이제 주제들이 비슷한 것들이 막 뭐라고 합니까? 쓰레기처럼 많이 생기면 곤란할 수 있잖아요. 쓰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 애큐리시도 떨어지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가능하다면 누군가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공간에 특별한 주제들을 정제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 개 있는 거를 이제 하나로 모으긴 어렵겠지만 이렇게 정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걸 선택해서 쓰시니까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 주제들을 한 번에 보고 클릭하면 그 주제만 리스트가 보이거나 주제 자체를 편집해서 없애거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을 해놓으면은 주제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자동으로 알람이 가요. 아, 요거 지켜보는 사람 질문이 그 주제로 딱 오면은 전문가예요. 전문가들에게 쫙 답변이 가겠죠. 나도 이제 여기다 추가해 놓으면 나도 이제 전문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이분들이 노력을 해주는 거 있구나. 아, 맞네. 뒤에서 숨은 훌륭한 분들이구나라고 자랑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남을 돕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서 나중에 이제 칭찬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칭찬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전문가니까 같이 나중에 실제로 이제 찾아가서 오프라인으로 찾아가서 이제 정말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통계들도 끝났고요. 그래서 이렇게 퀘스천 기능을 잘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글로벌하게도 있지만 내 공간마다도 질문 리스트가 있으니까 이거 잘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온보딩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도 잘 쓰고 계세요. 참고로 시스템에서는. 근데 각각의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잘 쓴다면 빠르게 정보를 초심자들 혹은 정보의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살아있는 방법, 정보를 살아있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네, 컴피 폼이라고 거의 다 와갑니다. 조금만 좀 괴롭더라도 참아주시면 거의 끝나갑니다. 컴피 폼이라고 있는데 컴피 폼은 이제 역시나 이름이 좀 특별하죠. 얘도 추가로 쓴 건데요. 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입력 폼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그 데이터로 이렇게 폼이 만들어진 페이지를 만들고 클릭하면은 이렇게 폼이 떠서 입력을 받아서 데이터가 어딘가에 저장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이터를 저장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 리스트, 테이블 형태로 혹은 입력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카드 형태로, 카드 형태로, 그리고 이렇게 이제 텍스트 좀 밉지만 용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거랑 연동해서 앞뒤로 이제 매크로를 감싼다든지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밉게 표현하는 건데, 이런 다른 그 매크로랑 연동을 할 수도 있고, 날짜별, 만약에 날짜가 의미가 좀 있다 그러면 예컨대 신청 날짜 혹은 이때 뭔가 기능이 필요해요. 뭐 이런 날짜별로 뭔가 분석하는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다면 달력에다가도 꽂아 넣어서 특정 필드, 방금처럼 날짜가 제가 일부러 올렸는데 날짜를 입력을 받아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 하면은 이제 달력으로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좀 이따 볼게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그 저장도 외부로 XML이나 JSON 같은 걸로 저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만드냐면 퀵하게는 폼이라고 있어서 여기 매크로예요. 컨플루언스의 거의 모든 기능이 뒤에는 기술적으로는 이제 매크로예요. 근데 여기 이제 서드 파티 매크로예요. 그래서 서드 파티 분들이 앱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피폼이라고 해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지로 말고. 그래서 폼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등록하는 버튼이 이제 실제로 동작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한번 눌러볼 거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로 동작하는 거 입력받는 폼이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애드를 할 때 이거를 애드한 거예요. 컴피폼이라고 치면은 좀 많아요. 이게 많은데 제가 일부러 이제 매크로 같은 걸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크로 여는 거니까 몇 글자만 쓰면 되거든요. 실은 디파인 해가지고 커피폼 그 필드 말고 폼 디파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찾아도 되는데 이렇게 쓰시고 추가를 하면 이게 열려요.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 소관에다 다시 컴피가 아니라 디파인이라는 아니라 이제 뭐 폼이라고 뭔가 필드 이렇게 치면은 똑같이 찾아서 하거나 이제 필드 디파인을 여기 넣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력받는 필드를 정의하는 거예요, 실은. 단순하게 필드 이름을 적는데 필드 이름을 적으세요. 어떤 필드? 그러면 텍스트 필드인지 날짜인지 뭐 돈인지 뭐 타임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드 이름을 써요. 이렇게 매칭 이름을 주고
띄어쓰기 언더바 이렇게 안 돼요. 네, 그냥 대소문자 이렇게 가려서 영어로만 해주시면 이제 근데 텍스트가 아니라 뭐 데이타임이다. 그럼 데이타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각양각색의 옵션이 있는데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룰도 있어요. 이 밸리데이션 하는 잘못 입력했을 때 뭔가 하는 이런 것도 만들어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 룰을. 그래서 룰 정의된 것들을 매핑 시켜주면은 사용자가 입력을 잘못했을 때 그래서 데이트 타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특별한 키워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입력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입력을 안 받고 사용자한테 노티를 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룰을 정의하고 룰을 갖다가 이제 세팅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날짜를 여기다 넣고요. 아까처럼 날짜를 또 넣고 뭐 레디오 버튼도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나름 심플하게 정리해놨는데 적어도 3개는 해야 이게 떠요. 그래서 하나는 데피니션하고 폼 데피니션하고 필드 데피니션, 필드들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걸 좀 표현해라. 어떻게? 뭐 버튼으로 할지 링크로 할지. 대신 엄청 중요한 거는 폼 이름을 대소문자 딱 정확하게 해서 이 폼 이름을 써줘야 돼요. 여기 폼 이름 안 쓰면 여기 에러도 안 나고 좀 표시도 안 되고 막 이러거든요. 되는 것도 같고 안 되는 것도 같고 꼭 여기 제가 여기다 다 달아놨으니까 폼 이름을 꼭 입력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쉬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폼 이름을 쓰고 버튼으로 표현할지 아니면 링크로 할지 인베디드에서 페이지 자체에 아예 그냥 쫙 그 입력 폼을 그냥 박아줄지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이 페이지가 있고 창이 뜨지 않는 모드죠. 그런 게 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중에 링크로 해놓으면 링크를 이제 링크란 뜻은 링크를 가져 이렇게 등록하기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그러면 이제 모드가 되고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근데 뭐 등록하기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등록하기로 바꿔놨잖아요. 저장, 뭐 세이브,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버튼들을 치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권한들도 있고요. 밸리데이션 하는 리다이얼 해주면 거기서 프로그램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개발을 해서 밸리데이션 해서 리턴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옵션들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설명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등록 버튼이 이 페이지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보면 이제 닫기 봐볼게요. 닫기하고 어떻게 생겨 있냐면 우리가 지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등록하게 생겨요. 그래서 입력을 하면은 건데 뭐 T24 이렇게 해서 날짜를 이때 좀 해다오. 그래서 그래 필수야. 이거 필수란 뜻이에요. 필수 안 하면 이제 저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장할 때 이제 메시지도 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T3 이렇게 들어가요. 하나만 있으면 좀 서운하니까 하나 더 보면 내일 하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 페이지 어디에 이렇게 DB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 보이냐 데이터가? 아니 그런 거 아니죠. 제 이제 권한이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 그 레지스트레이션에 그 어드민만 보여요, 실은. 제가 어드민 계정이어서 보이는 거지. 일반 사용자들은 디폴트는 안 보여요. 근데 이걸 보는 사람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집에 가보면은 이걸 보게 해주세요라는 편집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권한을 넣어주시면은 이제 여기 퍼미션 있으니까 퍼미션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긴지 아주 오래전 일이라 가물가물한데 여기 있다. 여기에다가 사용자들을 넣어주시면은 그 사용자는 시스템 어드민 계정이 아니어도 저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데이터 보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데이터들을 일반 사람들은 안 보는 거예요. 보지 않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뷰를 이렇게 테이블 아까 우리 이미지 봤듯이 카드 뷰, 리스트 뷰 그리고 이제 캘린더에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게 많으면은 이때 많구나 뭔가 인사이트를 빠르게 얻을 수가 있어요. 주 단위로 뭐 1단위로 이렇게 나와요.
그냥 밸류 뷰는 이렇게 밸류들만 콕콕콕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뭔가 조치를 취해볼 수 있으니까. 이런 양식으로 하면 의미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 분들은 되게 잘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를 받아가 테이블로 받아서 우리 피봇을 하거나 혹은 테이블에 그 테이블 뷰 돈 들여서 만든 가시화를 이렇게 동그라미 뭐 바 차트 이렇게 해도 가능하겠죠. 여기 이렇게 기능을 믹스하는 거죠. 이렇게 가능해요. 자, 그래서 폼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주제만 남았습니다. 한 8분 남았는데 뷰 트래커라고 해서 요건 이제 쓰고 싶으신 분만 쓰시면 되는데 여기 이 기능은 뭐냐면은 우리 컨텐츠를 누가 많이 보고 누가 많이 생성했고 컨텐츠를 커멘트 누가 액티브하게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보고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통계 기능하고 보고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페이지 단위, 공간 단위 컨텐츠 그리고 글로벌, 전체 글로벌 공간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눌러 보면은 페이지 단위로는 이렇게 뷰 하는 크리에이트 뭐 이거 이제 왜 이렇게 에러가 나냐면 어디서 갖고 와서 이래요. 엄청 봤나 봐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후에 본 거 그리고 여기 지금 날짜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 구간으로 뷰어가 몇 명이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해요. 당연. 그래서 뭐 이번 달 혹은 2021년에 어떤 컨텐츠 이건 페이지니까 누가 봤으면 몇 명이 봤으면 컨트리뷰터 누군가 에디터가 누구였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요. 버전이 몇 개가 있으면 그리고 이건 이제 스페이스 단위로도 가능해요. 스페이스 단위니까 당연 이제 페이지 이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가 뷰어가 많았는지 이런 것들이 통계가 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렇구나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전체 사용자를 위한 그 페이지를 운영하는 분들은 크게 의미가 있겠죠. 일반 페이지 말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글로벌 페이지에 대한 스페이스별로 나와요. 이제 얘는 관심이 스페이스에 있으니까 스페이스별로 몇 개 컨텐츠가 몇 명이나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지 의미가 있는지 이제 알아내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뉴들이 각각 있고요. 그 공간 기능에 가면 공간 레포트가 있고 페이지의 기능은 아마 여기에 붙어 가면은 이제 탭도 있어서 이렇게 나와요. 어태치도 이제 몇 개가 다운로드 됐는지 몇 개가 업로드 됐는지 뷰와 다운로드를 구별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보고서를 제출해요. 그래서 본 것과 다운로드를 따로 관리하고 싶을 때는 그러니까 통계를 내고 싶을 때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있다 어쨌든 그래서 잘 쓰지 못하겠는데 누구한테 요청해서 관리자나 이런 분들 전문가들한테 요청해서 잘 쓰는 방법을 알아서 쓰셔도 되겠고요. 이제 활용 사례를 제가 이제 멋대가리 텍스트로 이렇게 써놨는데 우선 이제 시스템 운영하는 IT 부서에서 아주 잘 정리를 해 놓은 거를 먼저 자랑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활용 사례 최우영 님이 이렇게 잘 그 부서에서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크게 해볼게요.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사례예요. 그래서 바로 연락하면은 그 페이지를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페이지 바로 볼 수가 있어요. 회의록 이런데 회의록, 주간 회의록 이런데 템플릿하고 섞어서 쓰면 여러분만의 여러분들 팀, 여러분들 프로젝트만의 혹은 비즈니스에 맞는 이제 회의록이나 보고서를 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고 계세요. 당연히 보고서는 이미 말씀드렸던 강한 효과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멋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라인 바이 라인으로 옛날에는 막 돌려가면서 보고서 써야 되잖아요. 이미 쓰고 계시겠지만 라인 바이 라인으로 그 콜라보레이션이 동시 편집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보다 빠르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붙어서 보고서를 쫙 쓰고 이제 세이브하고 끝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처럼 누굴 기다렸다가 집에도 못 가고 기다리고 있지 않아도 된다. 쓰고 싶을 때 언제 가서 보고서나 회의록을 써도 되고 회의록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인라인 커멘트라든지 아니면 그 사용자 멘션 그리고 액션 아이템 작업으로 이제 사후 액션들을 등록하고 할당하고 완료됐는지 관리할 수 있고 나는 할당된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되게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나 회의록 활용하면 좋겠고요. 매뉴얼 같은 것도 많이
많이 쓰세요. 이건 이제 내부 매뉴얼 여러분들 이제 인하우스 그 막혀 있는데 외부에 쓰는 것들은 겁나 많이 써요. 참고로 일단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S사 같은 경우는 빨대로 만든 어딘데 네, 아예 그냥 그 시스템 컨퍼런스 자체를 용도를 아예 내부 공장 직원들 매뉴얼로만 써요. 거기는. 그래서 모든 매뉴얼들이 컨퍼런스에 올라와 있어요. 동영상도 있고 여러분들처럼 텍스트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엄청 왜냐하면 좋은 이유가 라이브하게 변하니까 PDF를 다시 배포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버전도 애드온을 쓰면 버전 1.0에 해당하는 매뉴얼 바로 여기서 클릭하면 버전이 바뀌니까 완전 좋고 언어도 여기에 애드온 좀만 돈을 들이면 잉글리시 페이지 같은 페이지에서 잉글리시 더치 이런 스페니쉬 이런 것들 바로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쫓겨서 빨리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템플릿 아까 우리 얘기했던 템플릿들을 적절하게 쓰면은 문서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다. 생성해낼 수 있다. 할 일들은 아까 이제 액션 아이템들을 회의록 같은데 액션 아이템 어렵지 않게 이해하시죠? 1차에 제가 설명드렸던데 액션 아이템을 이렇게 쓰면 요거 애드 할 때 작업을 애드 해놓고 할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 작업이 완료된 것 완료되지 않은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다. 이제 진행 사항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속성 페이지를 적절하게 써서 이게 완료된 것 색깔별로 정리를 해서 따라주기만 한다면 이거를 잘 관리할 수 있다. 완료된 건 안 나오게 자동으로 안 나오게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이슈 진행 사항들을 이렇게 여러 개 이슈 TWD40 같은 경우는 이제 받아가지고 완료된 것들을 이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이렇게 프로젝트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같은 걸로 하거나 지라를 써도 되지만 컨퍼런스 자체적으로도 가능하고 부서 관리 요거 아까 그 저희 폼 기능이에요. 폼 기능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정하기 입력란이 등록 버튼을 딱 누르면 요거 수정 날짜 사용 일자, 비용, 계정 이런 게 입력하면 여기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고 전체 예산으로 이렇게 피벗 기능을 데이터 그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의 요 내용을 입력받아서 다양한 뷰로 작성을 하고 계세요. 이미 쓰고 계세요.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이렇게 온보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 커스터마이즈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온보딩 하는 사용자들에게 로그인하지 않고 바로 왜냐면 4번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4번이 컨퍼런스 등록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내부망에서 접속하면 온보딩 사용자들이 이렇게 쭉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는데 온보딩 신규 입사자나 전배자들에게 좋은 기능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Q&A 우리 말씀드렸고 이렇게 매우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요. 추가로 이제 회사 관련 일반적인 내용 캡처가 없어서 그런데 온보딩 말씀드렸고 업무 보고 시스템 그래서 팀 단위로 만들고 팀 내용을 아까 익섭트 이런 발췌 기능을 쓰면은 이제 그냥 템플릿을 이용해서 쫙 만들어 놓은 이번 주 3주차 그러면 팀 단위로 그 다음에 좀 더 실 단위로 C레벨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데이터들을 보고서 형태들을 이제 하나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커스터마이즈를 했지만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저 말단 은행부터 그 은행장까지 이렇게 쫙 보고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도 해요. 약간 손을 댔지만 어쨌든 기본은 이제 베이직 하는 거니까 회의록 말씀드렸고 일정 관리 캘린더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없으면 그냥 써도 되고 지식 기반으로 겁나 많이 쓰고 여러분들 많이 쓰시듯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프로젝트 관리 역시나 많이 쓰고 대부분 이제 프로젝트 관리는 아까처럼 프로젝트 템플릿을 갖고 있어요. 아예 페이지 하나가 아니라 스페이스 같이 그래서 A 타입의 난 IT 비즈니스의 프로젝트다 그러면 기획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템플릿처럼 만들어 가지고 빵 하나 찍어서 이제 거기에는 딱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 기획서 배경 혹은 이슈 리스트 산출물들 이렇게 산출물들도 각각 다를 테니까 쫙 페이지들이 아예 템플릿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템플릿 그거 이제 채워서 딱 나가게끔 만드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공간 자체를 이제 프로젝트 하나의 템플릿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거기에는 이제 지라가 연동돼 있다 이러면은 이제 인사이트들을 딱 볼 수 있게 아예 템플릿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항상 그 프로젝트는 이제 어디를 들어가 보나 인사이트를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게끔 많이 하고요. 사용자 매뉴얼 넘어갔군요. 30분이. 사용자 매뉴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홈페이지로도 써요. 심지어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홈페이지들이 상당한 것들이 그 UI 강화 애드원 뭐 리파인드 테마라든지 이런 걸 써서 이제 템플 그 홈페이지로도 써요. 물론 이제 엄청 큰 회사는 아닐 수 있는데 용어집도 많이 쓰고요. 그 비즈니스 단위로 용어집을 만든다든지 왜냐하면 라이브하게 고칠 수 있고 링크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제 위키피디아처럼 에디팅이 가능하니까 용어집으로도 쓰고 이제 고객 지원 아까 여러분들 WD40 이런 것처럼 이제 고객 지원해서 이제 고객들 간에 A 파트너들에만 권한을 주거나 이렇게 권한이 굉장히 유연하고 라이브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또 계정이 있다면 그 어노니미스가 아니면은 갱신을 하면 그 파트너들 혹은 담당자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비용 세이브도 하고 컨텐츠 운영에 비용이 효과적이니까 이제 고객 지원 정보를 수집하고 커뮤니케이션 채널로도 굉장히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